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8의 전반부, 아크랭스, 곡선의 길이와 Surface of Revolution, 회전체의 겉넓이를 다룹니다. 이 두 섹션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굉장히 쉬운 개념들이고요. 적분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적분식을 세우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챕터 7, 이 전 챕터에서 배웠던 다양한 적분 테크닉을 사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제도 그렇게 많지 않고 새롭게 나오는 개념들도 아주 많진 않습니다. 딱 두 가지 개념. 그래서 호의 길이라는 개념과 얘 가지고 이렇게 빙그르르 돌리는 Surface of Revolution이라는 딱 두 가지 개념이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곡선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곡선 하면 뭔가요? 우리 평면상에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점들의 자취, 경로 이런 것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모든 곡선을 다루지는 않고 이 A, B라는 닫힌 구간에서 R로 가는 이런 연속 함수들로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y는 fx라는 그래프로 이루어진 곡선을 한번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살짝 굽어져 있는 이런 파란색 영역을 우리가 곡선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실 연속함수의 자취, 그 자체가 혹은 그 그래프가 곡선의 정의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 8.1단원에서 다루는 곡선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곡선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원의 방정식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원의 방정식은 위쪽 코와 아래쪽 코 이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원 자체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 코만 생각해서 길이를 구할 수는 있고 아래쪽 코만 생각해서 길이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함수가 아니니까 이 8.1에서 바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 위 함수나 아래 함수를 잘라가지고 각각 계산할 수는 있지만요. 자, 그래서 그런 원의 방정식 같은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그 새로운 개념인데 얘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챕터 10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8.1에서 나오는 곡선은 그냥 y는 fx, x가 a부터 b까지로 만들어지는 이 왼쪽 그림과 같은 영역이에요. 자, 그냥 연속함수 이러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는 이 곡선의 길이를 적분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이 적분 그리고 리만 합을 얘기를 할 때 연속함수는 적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증명 안 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의 식을 근사를 하다 보면 F'이 나타나는데 적분식으로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추가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조건, F'이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그냥 이 8.1단원에서는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 교재에서는 이 스무스라고 불러요. 사실 F의 미분, F'이 연속이다 라는 얘기라서 이 continuously differentiable의 약자기도 하고 그래서 C1 펑션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씁니다. 용어가 수학 원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곡선, 이 파란색 이 곡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잘 모르면 항상 곡선을 이제 뭔가 넓이 같은 걸 구할 때 잘 못 구할 것 같으면 전부 X축 쭉 잘라가지고 작은 영역에서 그 넓이를 근사를 하고 걔네들의 합, 그것들의 극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X축을 막 잘라서 곡선을 잘게 나눠요. 예를 들어 이 A를 X0 우리가 늘 근사를 하는 것처럼 X1, X2 이렇게 쭉 나눕니다. XI-1, XI 또 쭉 나눠서 XN-1, XN 이렇게 쭉 나눕니다. 나눠서 살펴봐요. 그러면 X0부터 X1까지는 곡선의 이 영역이 됩니다. X1부터 X2는 곡선의 이 영역이 됩니다. 얘를 각각 곡선의 첫 번째 부분, 곡선의 두 번째 부분 쭉 올려서 I-1부터 I번째 인터벌을 생각을 할 때는 여기는 I번째 곡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SI들을 전부 더해 놓으면 그러면 곡선의 길이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얘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좀 확대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SI의 작은 영역, 이 델타 SI를 구하고 얘네들의 합으로 곡선을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L은
서메이션 si들의 썸이다. 얘네들의 극한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극한 우리 잘 쓸 수 있어요. s라는 곡선의 작은 영역의 길이 함수가 적분이 잘 되면 이제 ds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서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델타 si들을 구하고 싶은데 이 델타 si는 잘 딱 보면 구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얼마나 휘어 있는지도 모르고 위아래로 얼마나 꺾여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얘가 xi-1이랑 xi가 점점 가까워지면 그러면 델타 si가 이제 곡선은 곡선인데 점점 우리가 작게 보는 거니까 이 직선 삼각형의 빗변인 델타 wi라고 비슷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x가 점점 줄어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si를 구하는 대신에 델타 wi를 구해도 극한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델타 wi는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델타 xi 알고 델타 yi 알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당연히 빗변 나오는 거지. 그거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 써봤습니다. 델타 si를 구하고 싶은데 이건 잘 모르니까 비슷한 델타 wi를 구하고 극한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얘는 이게 밑변 델타 xi 높이 델타 yi입니다. 근데 이 델타 yi를 우리가 델타 xi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인가요? 우리가 이 녹색 점과 이 위에 있는 녹색 점, 이 두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왼쪽은 어떻게 돼요? x축이 xi-1이었어요. y축은 얘에다 함수값 취한 겁니다. 위에 있는 점은 삼각형의 이 윗 꼭지점에 있는 점은 어떻게 되나요? 얘도 역시 xi고 함수값은 fxi인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었으면 이 fxi에서 fxi-1을 뺀 겁니다. 자, 두 함수의 차이는 이거 당연히 우리가 두 함수 사이에 있는 어떤 값 곱하기 xi-xi-1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평균값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델타 xi니까 그냥 줄여서 써봅시다. 그럼 얘는 평균값 정리 때문에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이 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wi를 구했으니까 그 델타 wi를 이 아래에 있는 l을 구하는 식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아까 f'이 연속이라고 가정을 했던 게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가 연속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f'이라는 함수는 연속입니다. 당연히 제곱이라는 함수도 연속이에요. 물론 1을 더해도 연속이고 이 2분의 1승 루트라는 함수를 취해도 루트 함수 연속이니까 전부 연속입니다. 우리 이제 증명은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도 이제 우리가 그런 함수를 많이 봤으니까 그럴 거라고 인식하고 있고 수학원에서도 언급만 했던 연속 함수는 전부 적분 가능하니까 이런 리만 합의 극한을 리만 썸의 극한을 적분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 적분 형태로 쭉 나타내면 이거 서메이션이 적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델타 xi가 dx가 되는 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의 길이에 관한 식을 얻었습니다. 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써봅시다. L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ds의 적분이에요. 얘는 이렇게 a부터 b까지 1 플러스 f'의 제곱 루트 취하고 dx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a부터 b까지의 아크 랭스, 곡선의 길이입니다.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딱 구하는 거 말고 곡선의 길이를 조금 더 함수처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부터 b까지 전체의 곡선의 길이를 구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 있는 한 점 x를 잡아서 a부터 x까지의 곡선의 길이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함수는 어떻게 하나요?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대신에 a부터 x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위에랑 똑같지만 적분 구간이 a부터 x까지로 바뀐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안에 이거 물론 이 둘은 x로 써도 상관없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x는 적분해서 없어지는 거고 이 x는 이 함수로 나타내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그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를 이 t로 적었습니다. 우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이런 표현들 할 때 고등학교 때도 썼고 우리 수학원의 앞부분에서도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크랭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얘는 내가 a라는 점에서 x만큼 갔을 때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나를 말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x가
a보다 작은 이 값이었다고 쳐요. 그러면 뭐 이 함수가 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음수가 나오겠지. 그렇죠. a보다 큰 값이 x가 들어가면 양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우리가 아크랭스 포뮬라에서 나왔던 L을 이 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다 B를 넣으면 A부터 B까지 적분이니까 SB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그렇죠. S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이 S라는 함수의 디퍼런셜, DS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DS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당연히 이 S 프라임 X DX라고 이 디퍼런셜을 처음으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거 부정적분을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얘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따라서 DS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를 이렇게 1 플러스 dy by dx의 제곱 dx라고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표현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이제 이 dx를 디퍼런셜이긴 하지만 안에 넣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 dx가 안에 들어가면 dx 제곱이 되니까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은 ds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걔를 이렇게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 제곱은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라는 이 디퍼런셜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삼각형에서 얘기를 한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삼각형에서 델타 xi가 굉장히 줄어들면 델타 si나 델타 wi나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델타 xi가 작아지면 이 dsi는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거의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ds 제곱을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으로 쓰면 다양한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 적분, 치환 적분 같은 걸 생각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그 아크랭스의 예제들을 간단하게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그 y제곱은 x3승이라는 이런 간단한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그 y에 관해서 쓰면 y는 x의 2분의 3승인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함수는 아니고 음함수인데 어쨌든 얘는 이제 우리가 제곱하면 쿼드레틱이고 세제곱하면 큐빅이잖아요. 그래서 큐빅은 큐빅인데 얘를 이제 2분의 1승이 있어서 루트를 취한 거니까 세마이 큐비컬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사실 용어가 그렇게 수학원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얘 음함수를 그려보면 x는 2분의 3승을 그리고 이 x축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얘는 함수는 아니죠. 그래서 그 y는 fx 꼴로 나타내서 c의 랭스를 구하려면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 x축의 위쪽에 있는 영역을 택하거나 x축의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택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얘가 1,1에서 4,8 여기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뭐 위에 있는 거 택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버리고 y는 x의 2분의 3승을 택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아크랭스 포뮬러를 알고 있습니다. 써봅시다. f'의 제곱 1 더하고 루트 취하고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였습니다. 계산해보면 뭐 이거 정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쓰고 나면 이거 뭐 루트 안에 있는 거 u로 치환을 하면 우리 적분 구간 바뀌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럼 적분할 수 있어요. 굳이 적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L은 우리가 저 빨간색 영역을, 빨간색 곡선의 길이를 구한 겁니다. SX라는 아크랭스 펑션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얘는 곡선의 길이를 A부터 B까지 1부터 4까지 정확하게 구하는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 X가 있으면 그 X까지 1,1에서 X, 그 X의 2분의 3승까지의 곡선의 길이만 구한 함수예요. 어떻게 쓰냐? 4 대신에 x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다 똑같아요. 2분의 3 루트 x인데 바깥에 x랑 혼동이 안 되게 하려고 그냥 t를 쓴 것 뿐입니다. 자, 얘입니다.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나요? 함수가 정의되는 데서는 다 정의가 되니까 사실 얘는 t가 그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다 정의가 됩니다. t가 만약에 1이면 당연히 0이에요. 점 하나니까. 그죠? t가 만약에 0부터 1 사이에 있는 구간이면 얘는 음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1,1에서 앞으로 쭉 나가는 길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영역을 생각을 하면 음수가 나오게 디자인이 된 거죠. 자, x가 정확히 4면 얘는 위에서 구했던 그 세마이 큐비컬 파라볼라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디퍼런셜을 구해라. 디퍼런셜을 구하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우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 이 곡선을 보면 이 곡선이 y는 fx꼴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얘 x는 gy꼴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얘 함수 맞죠? 함수 맞으니까 x는 gy꼴로도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꾼 겁니다. 얘를 이렇게 바꾸면 x는 y의 3분의 2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디퍼런셜을 보면은 ds의 제곱이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ds를 이런 식으로 써서 많이 썼습니다. dy by dx의 제곱에다가 dx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근데 얘를 반대로 우리가 x를 y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면 당연히 이 식을 dx로 나누는 대신에 dy로 먼저 나눠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얘는 x가 y의 3분의 2승이니까 1 플러스 얘를 미분한 것의 제곱의 루트의 dy의 적분. 근데 이건 적분 구간이 1부터 8까지니까 1부터 8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y에 관한 적분이나 x에 관한 적분이나 식은 좀 달라 보이지만 이 두 값은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같은 곡선을 x축으로 잘라서 봤냐 y축으로 잘라서 봤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마이서클 반원의 호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이거 볼 것도 없이 그냥 파이 r이네. 정말 맞나? 새로운 테크닉을 배웠으니까 그 새로운 테크닉이 맞나 한번 봐봅시다. 반원 우리 다 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r. 이거 함수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rclength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함수를 미분하고 제곱하고 이를 더해서 루트 취하고 x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죠. 뭐 이거 미분하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x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1을 올리면 r제곱이 분자가 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적분이 됩니다. 얘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아크사인입니다. 아크사인 1은 2분의 파이고 아크사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그 차이는 파이입니다. 따라서 값은 파이 r.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반원의 호 길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 r입니다. 자, 얘의 그 아크랭스 펑션을 구해봐라. 물론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얘 어떻게 구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렇게 r까지 적분하는 대신에 x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 안에 있는 x는 적분해서 사라지는 거니까 보통은 x 대신에 t라고 많이 써주는 편입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sx를 하니까 옛날에는 반원의 길이 이런 걸 알았지만 만약에 우리가 x축이 있으면 이런 길이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적분의 형태로. 그렇죠. 그게 아크랭스 펑션의 장점이었어요. 자, 혹시 만약에 우리가 이 원을 살짝 찌그러뜨려 가지고 타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타원의 방정식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x제곱 더하기 4y제곱은 r의 제곱이면 y축이 반만큼 이렇게 살짝 찌그러진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r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나 왼쪽 식이나 비슷한 것 같죠. 얘는 y를 생각을 하면 y가 루트 4로 나누고 루트를 취한 거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되죠? r제곱 빼기 x제곱 나누기 2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식을 바꿔서
아크랭스 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거 식 쓰면 2분의 1이 그 상수로 살아남아 있으니까 여기만 2분의 1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곱이니까 여기만 4분의 1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냥 재미삼아 이 적분 한 번만 좀만 더 해봅시다.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어디 보자. 그러니까 r제곱 빼기 x제곱에 4분의 1 x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얘는 r제곱 빼기 x제곱분의 r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의 적분 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적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 분모에 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별로 이제 귀찮아 보이니까 얘를 그 루트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빼기 위해서 삼각 치환하는 겁니다. 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형태는 r은 당연히 사인 세타 꼴이잖아요. 사인 세타를 넣으면은 분모는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분자는 r제곱으로 묶고 아니지 x를 r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거죠. 자, 여기는 1 마이너스 4분의 3 사인 제곱 세터 그리고 코사인 세타 디세터 이게 붙나? 이게 전체 루트가 들고 얘 적분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코사인 사라지고 물론 r이 남긴 하지만 나머지 적분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3 사인 제곱 세터 디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좀 복잡한 적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적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로 표현이 안 돼요. 이런 적분을 타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한 적분이라서 타원 적분이라고 불리는 건데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라고 옵션을 한 거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는 간단한데 타원의 둘레는 좀 희한한 적분이 나왔습니다. 뭐 이 4분의 3이 뭔지 알죠? 우리 타원 있으면 이 타원의 20률이 루트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은 걔 제곱인 거예요. 뭐 몰라도 우리 아크랭스 이해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 또 역시 쉬운 예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C가 이 y제곱은 x라는 이 포물선에 0,0에서 1,1로 가는 그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이거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y를 x에 관한 형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y는 루트 x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아크랭스 포뮬라로 놓으면 이거 미분한 것 제곱하고 1 더하고 루트 취해가지고 dx로 적분한 것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적분하면 돼요. 근데 얘 적분이 그냥 눈에 딱 보이는 형태는 아니니까 물론 치환 적분을 하면 할 수는 있지만 눈에 딱 보이는 형태는 아니니까 x로 적분하지 말고 y로 적분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봐 두세요. L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L은 ds의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s가 편할 때는 이 s의 디퍼런셜을 dx로 나타내고 y에 관한 적분이 편할 때는 ds를 dy에 관한 디퍼런셜로 나타내서 계산을 하면 편해요. 자, 얘 y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디 보자. y제곱이 x니까 이거 미분 엄청 간단하다. 이 함수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 2y입니다. 그래서 제곱 1 더했어요. 루트 취했습니다. y에 관해서 적분했습니다. 적분 구간은 이것도 0에서 1까지네. 그래서 뭐 0에서 1까지 그대로 적분이 되겠습니다. 얘는 오히려 적분하기가 좀 더 쉽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루트 안에 있는 거를 제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빼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치환이 이 2분의 아크탄젠트로 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적분 구간이 0,1에서 어디로 바뀌나요? 탄젠트 세터가 0으로 바뀌어야 되고 얘는 그 탄젠트를 해서 2로 돼야 되니까 아크탄젠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냥 편의상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 0부터 알파까지 시컨트 3승 세터 디세터의 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각함수의 n승의 적분들을 앞에서 다뤘던 거예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했던 적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자, 얘를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나요? 우리가 탄젠트 세터는 여기 0을 넣을 때 0, 시컨트는 0을 넣으면 1,
그다음에 시컨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0을 넣으면 0 이러니까 0일 때는 필요가 없고 알파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는 알고 있어요. 2예요. 그래서 알파가 있을 때 탄젠트를 하면 2예요. 그러면 시컨트도 구할 수 있죠. 왜? 빗변이 루트 5니까 시컨트를 하면 코사인 분의 1이니까 루트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입해주면 얘는 루트 5 탄젠트가 2 그 다음에 로그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나누기 4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책에 4번 예제도 있는데 사실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이그젠플이랑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기 바래요. 사실 계산하는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 surface of revolution 회전체의 건널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Y는 fx로 정의된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곡선 한번 그려봤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한번 회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영역이 있을 때 얘를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 솔리드 오브 레볼루션이어가지고 그 챕터 5에서 되게 많이 구했던 거예요. 지금은 얘 대신에 위에 있는 곡선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얘를 돌리면 그림이 대충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에는 텅 비어 있고 바깥에 있는 이 곡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똑같은 걸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얘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근데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까? 우리 늘 하는 것 있습니다. 건널비 잘 못 구하면 작은 부분부터 구해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부분을 다 더한 다음에 극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X축을 이렇게 잘게 쪼개봅시다. 잘게 쪼개요. 특별히 우리가 xi-1부터 xi까지를 쪼갰습니다. 얘의 길이는 델타 si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델타 si라는 이 작은 영역, 이 작은 이 빨간색 영역을 한번 빙그르르 돌려봅시다. 돌려보면 오른쪽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이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델타 AR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회전체의 건널비는 이 델타 I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극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게 뭔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델타 SI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델타 XI, 여기가 델타 YI 이거였습니다. 근데 호의 길이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 델타 XI랑 델타 YI가 다 이렇게 쭉 작아지면 델타 SI 대신에 이 빨간색 영역, 우리 앞에서는 델타 WI라고 불렀는데 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한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델타 SI라고 보면 이 빨간색 영역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이 영역을 그리면 이런 원뿔이 있어요. 그 원뿔에 이 끝에 이렇게 색칠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이 델타 AI라는 영역이 근사적으로는 이 SI가 굽어 있지만 델타 XI가 점점 줄어들면 직선이랑 델타 WI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가 델타 S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덱스 I 빼버립시다. 얘를 편의상 S라고 하고 우리가 이 델타 S의 왼쪽과 오른쪽에 반지름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쪽의 반지름을 R1, 이 큰 쪽의 반지름을 R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큰 원뿔의 넓이에서 작은 원뿔의 넓이를 빼면 되겠다. 그래서 우선 원뿔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런 원뿔이 있다고 쳐요. 사실 원뿔이 있으면 여기 빗변의 길이가 L이고 이 반지름이 이 R인 이런 원뿔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 건널비 사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얘를 이렇게 뚝 잘라봅시다. 자르면 이게 이렇게 쫙 펼치면 호가 되고 이 피자가 한 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잘랐으니까 여기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펼쳐놨으니까 여기는 이 피자의 반지름은 L이고요.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R. 왜? 원뿔의 아래에 둘레니까. 얘가 나왔습니다. 얘 넓이 우리 구할 줄 알아요. 이
전체 원을 생각을 해보면 전체 원의 넓이는 당연히 파이 L의 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이 호는 전체 원의 둘레분의 이 2파이 R을 하면은 비율대로 넓이가 줄어드니까 2파이 L분의 2파이 R.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이게 그 파이 LR 이 나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이 오른쪽에 이 그림인데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 큰 원뿔도 계산할 수 있고요. 넓이를 작은 원뿔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넓이를. 그래서 넓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 어떻게 되죠? 얘는 큰 원의 넓이는 파이 S 더하기 델타 S 곱하기 R2고요. 작은 원뿔의 넓이는 파이 S R1입니다. 그래요. 자, 얘를 정리해 봅시다. 파이 곱하기 R2S 플러스 R2 델타 S 마이너스 R1S예요.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원뿔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봅시다. 얘는 원뿔이 사실 작은 원뿔과 큰 원뿔이 닮음이에요. 그래서 이 B 생각하면 R1, R2의 B랑 똑같은 거죠. 써봅시다. 얘는 S랑 S 더하기 델타 S라는 비율을 생각을 하면 R1이랑 R2의 비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R2S랑 R1S 더하기 R1 델타 S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R2S를 R1S 더하기 여기 R1S 더하기 R1 델타 S로 바꿔주는 순간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파이 R1 델타 S 더하기 R2 델타 S. 그죠? 얘는 2파이 R 델타 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R은 뭐 우리 늘 하는 것처럼 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렇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간단해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빙그르를 돌리는 영역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거를 뚝 자르면 얘는 이렇게 사각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각형에 한 바퀴 빙 돌 때 거리가 2파이 y. 그죠? 그리고 2파이 y 혹은 2파이 r. 지금은 y 안 나왔으니까 2파이 r. 그리고 이 높이가 델타 s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델타 s가 안 보이네요. 델타 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뒤에 나와있는 예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델타 AI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델타 AI를 생각을 하면 이 델타 AI는 이렇게 그 2파이 R 델타 S로 주어져 있고 이 R이 반지름인데 여기서는 이 높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Y입니다. 그래서 2파이 YI 델타 SI이고요. 따라서 얘를 함수로 표시를 하면은 2파이 FXI 델타 SI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얘의 극한을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인테그레이션 2파이 Y 델타 S가 됩니다. 얘를 DS를 이제 X축에 관한 디퍼런셜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dy by dx가 f'이니까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a부터 b까지 2파이 f 루트 1 플러스 f'의 제곱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혹시 지금 이 커브가 이렇게 x축으로 잘라서 생각하긴 하지만 얘가 y축으로도 1대1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y축으로 적분하는 게 좀 더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a부터 b까지 2파이 y 루트 1 플러스 dx by dy의 제곱 dy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자, 만약에 c가 이제 x는 gy라는 그래프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 얘를 y축을 가지고 회전해서 돌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 y축이 있고요. 얘를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 이렇게 작은 영역을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길이가 델타 S입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여기 반지름이 x니까 2파이 x만큼 도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x dx의 적분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로 기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x가 gy라는 형태로 나타났으면 ds를 당연히 우리가 ds는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이니까 dy에 관해서 적분하니까 dy를 싹 빼요. 그러면 얘가 되는 거지. 그죠? 혹시 만약에 c가 y는 fx로 정의가 돼 있다. 그러면 얘를 dx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1 플러스 dy by dx의 제곱이 되니까 이 아래처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y축으로 회전을 하면 y에 관한 적분, x축으로 회전하면 x에 관한 적분으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ds를 각각에 해당하는 dx, dy가 아닌 반대, dy, dx로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제들은 다들 쉬워요. 자, 우리가 y는 4-x제곱의 루트 취한 이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지고 있는 이 곡선, 이 커브를 x축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회전체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얘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래프를 보면은 이 루트 4-x제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딱 봐도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다 취하는 건 아니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를 x축에 관해서 회전하면 생김새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생겼겠네. 그쵸? 이렇게 약간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얘를 돕기 위해서. 자, 얘 그리지 않아도 얘 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에어리어의 식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작은 띠의 영역을 계산을 해서 얘네들을 전부 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작은 띠의 영역을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얘 봅시다. 이 영역은 호의 작은 구간이에요. 얘가 얼마나 도냐? 2파이 y만큼 도는 겁니다. 따라서 2파이 y ds의 적분. 이게 식인 겁니다. 그래요. 자, y가 루트 4-x제곱이니까 넣어봤습니다. 단순 계산이죠. 역시 넣어봤어요. 운이 좋아서 다 약분이 되고 남는 건 1이라는 함수. 그래서 4파이의 적분. 그래서 8파이가 나왔습니다. 숫자 좋네요. 자, 우리 9의 건널비 알고 있습니다. 이게 4파이 r의 제곱인가? 그래서 r이 2인 경우니까 얘는 16파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9의 건널비의 반에 해당합니다. 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y는 마이너스 1의 축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얘 역시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리가 x축, 그러니까 y는 0 대신에 y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니까 더 넓게 한 바퀴 돌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거리는 y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정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더라도 2파이 y 더하기 1 ds의 적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반지름이 2배가 된 거예요.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나오게 되겠습니다. 얘는 이 x축을 y는 0을 중심으로 돌렸고요. 얘는 y는 1을 중심으로 돌린 거라서 아래쪽으로도 위에 쪽으로도 높이가 2인 이런 큰 구의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혹시 y는 3을 기준으로 축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 위에서 마이너스 1 때 y 플러스 1이었으니까 얘를 그냥 y 마이너스 3으로 하면 될까? 아닙니다. 얘는 y는 3이 위에 있잖아요. y는 3이 위에 있으니까 계산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얘 거리는 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의 형태가 안 나와요. 이렇게 생긴 걸 돌리는 거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을 써보고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 길이는 3부터 y까지 거리니까 3-y였어요. 그래서 2파이 3-y 곱하기 ds가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3을 그 축으로 돌린 거니까 그래프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할 때 똑같은 곡선입니다. 똑같은 곡선인데 축에 따라서 회전을 했을 때 당연히 모양이 달라졌다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y는 x제곱이란 곡선을 y축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서피스 오브 레볼루션의 에어리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거 우리 y는 x제곱 그릴 수 있어요. y는 x제곱이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고요. y축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가는 이런 컵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얘 식을 세워보면 당연히 얘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 당연히 이렇게 작은 띠 생각해가지고 얘 적분하면 되잖아요. 이 길이는 ds예요.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 동안 가는 거리는 2파이 x입니다. 따라서 얘는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물론 얘를 이 ds를 x에 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식에서 y는 x제곱으로 치환 적분을 해도 되고요. 처음부터 ds 대신에 우리가 그 ds 대신에 1 플러스 fx,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의 프라임의 제곱의 루트 dx라고 써도 됩니다. 얘를 쓰면 여기서 치환적분으로 넘어가든 처음부터 바로 넘어가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그냥 적분하기 좀 편한 형태예요. 왜?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미분을 하면 루트 바깥이 나오니까 그냥 1 플러스 4x제곱을 그냥 u로 치환하는 순간 엄청나게 쉬운 적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역을 위랑 똑같이 x축으로 축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요. y는 5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x는 4라는 그 직선을 축으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이거 굳이 안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했던 거는 곡선의 길이 그리고 회전체의 건널비에 대한 식을 세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식을 세우고 나면 나머지는 이 섹션에서 한 게 아니라 지난 챕터에서 계산을 했던 다양한 적분 테크닉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식 세우는 게 그렇게 까다롭진 않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